이런 증언이 하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이런 시국을 논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면서 본인의 음주 습관을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 윤 전 대통령의 음주 관련해서 이거 추정이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만 있었지만 어떻게 군인들과 술을 마셨는지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안주 먹고 술 마셨잖아요. 그죠? 계란말이하고 그러니까. 예. 예,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계란말이하고 베이컨 좀 구워놓고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술 드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이제 술은 항상 통상 10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그때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주 습관이 예. 이번 불법 계엄의 한 원인이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김건희 씨에 대한 애틋한 좋은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할 거예요. 그것하고 예. 음주 습관과 결합이 된 예. 발작적 계엄이었다. 발작적 계엄. 망상적 계엄이었다. 그래서 한동훈 등 잡아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한 말까지도 나올 수 있었을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조갑재 대표는 저희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 음주 습관을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직접적으로 그거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못한 본인이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날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앉자마자 술을 돌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 말로는 10잔에서 20잔을 순식간에 마셨다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적 인연이라면 얼마나 훈훈한 분위기입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정말 친숙한 분위기죠. 예.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를 치른 우리 대한민국 군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들을 대통령이 축하해 주는 자리라면 훨씬 공적이고 공식적인 자리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관저에서 베이컨에 계란말이 해가지고 오자마자 폭탄 15잔 돌렸다? 이건 인간적으로 미담이 되는 게 아니라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예.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사례가 제가 떠오르는 게 그해 작년입니다. 작년 8월 달에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저도로 갔었어요. 예. 그러면 모든 통상의 대통령이 여름휴가 가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사실은 몸은 휴가지만 책도 봐야 되고요. 장기 정렬 구상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전국 구상도 해야 되고요. 특히나 그동안에 못 만났던 듣고 싶은 분들, 원로분들, 뵙고 싶은 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쓴소리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 겁니다. 예. 지난해 8월에 저도에 갔던 유석열 대통령이 뭐 한 줄 아십니까? 군인들하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그리고 저녁에 소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때 옆에 있었던 김영현 당시 경호처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군인들이 감읍했다는 증언을 합니다. 아, 그 직원이 있었나요? 그럼요. 군인들은 감읍하죠. 대통령이란 분이 와서 군인들하고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운동하고 저녁에 소주를 주셨으니 얼마나 그게 감읍할 일입니까? 네. 그러나 그게 대통령이 할 여름 휴가의 모범 답안이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술 잘 먹는 게 개인의 관계 속에서는 큰 미담이 될 수 있지만 예. 대통령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루하루가 막중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예. 국군의 날 기념식에 와서 국군들을 군 수뇌부를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오자마자 사적으로 술을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제정신 상태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 국정이 운영됐다는 게 저게 만약 저런 식으로 모든 저녁에 만찬이나 술자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또 제가 듣기로도 당시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들 뭐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관제에 불러서 술자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만 불러주지도 않았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당정 관계였겠습니까? 그럴 때도 저런 식으로 마셨다는 건가요? 짐작이 그렇게 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말을 들 수는 없지만 직접. 뭐 시장님도 그렇고 박 의원도 그렇고 술에 대해서 아실 테니까 저렇게 순식간에 폭탄주 이제 소폭이라고 하는 거를 10잔에서 20잔을 마시면 뭐 나이 젊은 사람들도 그럴 텐데 다음 날 업무에 당연히 차질이 생기거든요. 아니, 당연히 생길 뿐만 네. 아니라 그리고 저 술자리를 아무리 대통령이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순식간에
그 폭탄주를 10잔에서 20잔 마시면 누구나 취하게 되고 취하면 풀리게 되고 예. 이제 실언도 하고 보여서는 안 될 모습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자제하고 자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분은 술에 있어서는 자제나 자중이 없습니다. 결국 그 윤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3년이 거의 술 취한 국정 운영이었다고 봐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엉망진창인 그런 국정 운영을 한 거고 그 끝이 결국에는 아까 이제 조갑재 대표도 얘기했던 그런 발작적이고 망상적인 계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하필이면 왜 저 사령관들을 불러 모았을까? 예. 저게 처음 저 사령관들과 가진 술자리가 아니거든요. 안가에서도 가졌고 예. 여러 차례 그런 술자리를 가지면서 나름의 빌드업을 저는 해왔다고 봅니다. 본인 나름의. 다만 그게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된 그런 비상계엄이었는지 여부는 나중에 이제 특검이 수사를 완료한 이후에 예. 최종 수사 보고 나중 수사 발표 과정에서 조금 더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예.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었고 아까 그 저도에서의 그런 군인들과의 술자리 또 영관급 장교들을 모아놓고 골프도 치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전부 다 저는 그 비상계엄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기 나름의 빌드업 과정이었다고 보고 저 술자리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그 저 법정에서의 저런 질문이 황당하겠어요. 그 술자리를 누가 제안하고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주도한 술자리를 거꾸로 지금 묻고 있잖아요. 예.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주도해서 그렇게 흥청망청 술 먹어놓고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당시에 술에 취해서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동안에 마음에 담아놨던 얘기까지 곽정근 사령관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윤 전 대통령 뭐 지금 영상에서도 술 마시는 장면이 많이 포착이 되는데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죠.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저도 정치할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그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고맙습니다. 자, 야야. 네. 러브샷으로 한번 부르시죠. 연천의 번영을 위하여. 진짜 맛있는 거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아니 뭐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돼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표적인 것만 저희가 모아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기억나요. 그때 국민의힘 워크숍이었나요? 그때 금주령이 내려져 맞습니다.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입장 와서 그냥 술 마셨어요. 맞습니다. 또.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예. 저도 이제 후보 시절 캠프에 있었고 후보가 된 다음에도 이제 선대위에 제가 전략실장으로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를 술자리를 가질 기회가 있었죠. 후보 시절에. 예. 그때 보면 사적으로 정말 친숙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형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할 정도로 편하게 해줍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저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군의 날 기념식이 끝나고 국군들 지도부를 격려한다는 의미로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정 어떤 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불러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자빈들이 평범한 사인들끼리 모여서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술 먹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대통령이 갖는 그런 위치라는 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저는 그 공과사를 좀 구분해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분석과 정치적인 행위에 익숙해서 정무적으로 탁월하게 분리를 잘 해냈다고 한다면 예. 그래서 국정을 잘 이끌고 제대로 임기를 마쳤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사적으로는 굉장히 친숙한 술 좋아하는 큰형 같은 리더십이 나중엔 굉장히 칭송받았을 뭐 인간적으로 대목이에요. 볼 수도 그럼요.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 생각이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후보 시절 캠프 시절에 이렇게 친숙한 이미지를 잘 살려서 퇴임하시고 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걸리 들고 다니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면서부터 이 역시도. 예. 그럼요.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장점이 아니라 최악의 술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뭐 결과론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이제 막 술을 과음을 대통령이 하면 국정의 총책임자니까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봐야 할 페이퍼 문서도 그럼요, 엄청 많을 그럼요. 거고. 그러면
주변 참모진에서 여기서 적당히 좀 하시고 들어가시죠. 라는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적으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예. 자기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나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언제든지 대통령한테 쓴소리든 또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곁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술만 먹이지 쓴소리 하면 화를 내니까 지금 최상병 사건도 사실은 경로설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경로도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최상병 사건도 내용의 본질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크게 비화될 사건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문제제기 할 만한 것이었어요. 아니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상병 한 명 죽었다고 그래서 투스타 지휘권자까지 저렇게 과실치사로 하면 어떻게 지휘를 하겠느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문제제기의 방식이 경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화를 내고 소리를 치니까 벌벌벌 떠면서 안보실에서부터 국방부 장관실까지 그냥 내려가면서 이게 직권남용으로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경로하고 있는 그 분위기, 경로의 성정,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걸 듣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 성정이 예. 주위 참모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직언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예. 이준석 싫다고 체리따봉 쫓아냈죠. 한동훈 싫다고 사살하겠다고 그러죠. 뭐 친윤들 아니면 또 뭐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었기 때문에 당정 간에든 아니면 주위의 참모들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정무수석을 지내온 분들이나 대통령이 있었던 분들이 다 혀를 내두르는 게 그 경로의 성정이 정말 아무도 말을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워낙 인연도 있고 상징성이 있어서 강조하고 있지만 각정군 전 사령관이 어제 한동훈 전 대표 다른 정치인들도 얘기를 하면서 좀 그 표현을 그대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또 평소에 생각이 어떤지도 좀 가늠이 되고요. 정치인을 상대 진영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설득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잡아와야 되는 대상으로 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식 표현을 쓰자면 저 때부터 역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이 일종의 이제 쿠데타고 내란이라고 본다면 옛날에 이제 옛날로 따지면 역모지 않습니까? 그 역심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본인의 국정 운영이라고 할 수는 국정 운영이라고 부르기조차도 참 민망한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 모두를 적으로 취급하고 예. 어쨌든 이걸 이제 공적인 프로세스에서 이견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절차나 대화, 그런 과정 혹은 타협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결국 저렇게 잡아다가 뭐 사살하겠다 이런 식의 발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이 민주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민주화 이후에 8분의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있었는데 예. 술과 관련돼서 구설이 있었던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술을 못 드신 게 아니고 술을 드실 수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그걸 극도로 자제했던 이유가 국정 운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늘 맑은 정신에 있어야 되고 언제가 비상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그 정상이 와서 외교를 할 때도 와인이 아닌 포도주스를 따라서 드셨다 이런 일화까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막중하고 국정 운영의 무게가 큰 건데 저렇게 술 취한 상태에서 한 국정 운영이라는 게 과연 정상적이었을까? 예. 지금 돌아보면 참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펴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공방을 벌이죠. 그러다가 어제 같은 발언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과연 득이 있는 거냐?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꼈다는 건데요. 뭐 그 말씀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날 그럼 그게 여러분들은 전부 얼마나 있었어요? 일단 저 윤곽근 전체적으로 그 안에 지금 본관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최소한 특전사 우리 요원들보다는 10배 이상 많은 인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작전하고 달라서 의원 끄집어내는 걸 하려고 그러면 그건 대통령 재가가 있어야 된다. 그 이후에 피드백 없이 그냥 그걸로 뚝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보통? 난 이게 상식에 좀 안 맞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의 문제는 707의 능력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16명이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말을 끊어서라도 직접적으로 본인이 신문을 하고 반대 이유를 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본인이 유리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유리하게 도움이 되는 거냐? 좀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한동훈 사살설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오늘도 아마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직권남용 예. 그 재판 새로 시작한 재판에서 또 나와서 또 직접적인 또 논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한 데는 처음에는 내란죄 재판 같은 경우는 한 분 출석하고 계속 걸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걸석을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의 전략은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걸 정치적 성격으로 규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정치범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계몽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던 건데 실패해서 내가 끌려와 있는 거라는 정치적 피해자로서의 어떤 이 내란죄 재판을 규정하기 위해서 걸석 재판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서 다시 나오는 이유를 제가 짐작해 보면 예상보다 1심 판결이 빨리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덕수 총리 재판이 빨라졌죠. 곧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 재판이 1심 판결이 나오면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굉장히 수습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두머리 없는 주요 종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재판이 빨리 진행되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참전해서 재판을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것을 최대한 해야 되겠다는 저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내가 군대에 동원을 했지만 끌어내라고 하지는 않았다. 들은 게 너는 잘못된 그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반박하면서 예.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적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형사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리적 계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나와서 저기서도 성정상 그걸 못 참고 끼어들고 이야기하고 반박하다 보니 드러나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지금 논란이 커지고 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참 변호인들하고 어떻게 상의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짐작에는 변호인단들도 아마 대통령의 저런 그 과정과 절차에 아마 끌려가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리 변호인단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피고인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전직 대통령이면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판단도 본인의 판단일 뭐 그렇게 가능성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변호인들이 잘 변호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인이 요구한다 그래서 혹은 의뢰인이 주장한다 그래서 그 주장을 다 믿었어도 안 되고 예. 거기에 끌려다녔어도 안 되는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법정 변론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란 재판 계속 이제 불출석하다가 가장 핵심적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곽종근 사령관이 증언으로 나오니까 본인에게 좀 불리한 증언을 막고 어쨌든 법정에서의 신문을 본인에게 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직접 나섰는데 근데 이제 곽 사령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곽종근 사령관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크가 네, 켜져 있어가지고 그걸 예하 부대의 지휘관들이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하 부대의 지휘관들이 이미 국회에 나와서 혹은 헌재 그 재판정에 나와서 그 진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들은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다른 프레임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지시한 내용을 그 지시를 받은 사람한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큰 어떤 배신감과 실망감을 갖고 있는데 예. 법정에서 기분이 참 참담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거기서 이제 자신을 거짓말장애로 만들려고 하니까 10월 1일 날 있었던 그동안에 어쨌든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비사까지 그렇죠. 얘기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윤 전 대통령한테 좋은 결과를 낳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고인이에요. 본인이 검사로서 신문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피고인의 태도도 어쨌든 재판부는 굉장히 눈여겨서 볼 것 같거든요. 여러모로 저 신문이 그다지 그렇게 법률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헌재 심리 당시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탄핵하려고 한 증인이 대표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있었고 또 한 명이 홍장원 전 차장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홍 전 차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과거 영상 보고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이제 증인 신문을 하겠냐고 하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가장 아픈 대목이 곽종근 사령관도 있지만 홍장원 전 차장의 저 진술인데 피하는 것 같은 느낌.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네. 홍장원 차장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헌재 재판정에서나 예. 국회에서 증언해서 또 봤지만 또 정보기관의 종사자로서 어쨌든 본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를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진술을 했던 사람이고 곽종근 사령관은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홍장원 차장에 비해서 접촉이 더 빈번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저 계엄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은 한번 법정에서 그 진술을 꺾어보겠다. 예. 이런 의도를 가졌던 것 같은데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이제 역공을 받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한 거를 이제 인용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재판에 영향을 받을까 봐 헌재 그걸 안 봤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한 취지로 얘기하지만은 약간 밀어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의 그 발언도 보면 정말 이 재판에 얼마나 신중하게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예. 대목이긴 한데 헌재 당시 홍장원 차장이 출석해서 신문에 응했던 것을 그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는 그걸 안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재판에서 전혀 모르는 제로 베이스에서 이 재판을 객관적으로 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건 뭐 굉장히 신중하게 들리는 이야기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곽종근 사령관과 달리 홍장원 차장을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도 그냥 홍장원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한 내용을 만약에 증거로 동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득실을 따져봤을 때 홍장원 차장을 실제로 재판정에 불러내서 직접 논박을 주고받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득실이 아마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얻을 게 큽니다. 없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번이나 나와서 실제로 논쟁을 벌였고 예. 그때 당시에 탄핵이 결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대통령의 반박의 신빙성이 있는지 굉장히 논란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8대0 만장일치로 홍장원 차장의 입장의 연관성 속에서 결국 탄핵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그때 당시 했던 이야기는 전화를 받고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해서 받아 적은 메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모에 적혀 있는 인물들이 홍장원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야기했던 거에서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실제적인 증거나 자료의 측면에서도 실제로 홍장원 차장을 이번에 또 법정에 불러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정세월하고 논박을 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금 다른 게 아까 박 의원님하고 다른 게 이 예. 곽종근 사령관은 사실 그전에는 모르는 사이였죠. 그러나 이제 특전사령관이니까 대통령과 군의 관계 속에서 만났던 사이이고 계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홍장원 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취임한 직후부터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차장 사이는 이 사건 말고도 상당히 많은 깊은 논의와 소통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괜히 또 불러내서 곽종근 사령관처럼 폭탄 발언처럼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아마 우려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